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2026년 1월 28일 장마감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양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시장이란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기어코 고집적으로 이렇게 자꾸 글로벌 이슈를 갖고 오는 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버블 시장 맞습니다. 거품 시장 맞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만큼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왜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맞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서 특정한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떠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PBR이 4,000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버블을 즐기십시오. 버블이라고 해서 먼저 뛰어내려갔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글로벌 매크로를 갖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우호적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버블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진격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연합과 인도의 FTA 체결, 이거는 뉴스가 좀 큽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다? 트럼프 덕분입니다. 트럼프가 각자 개별적으로 시장을 다 쪼개놨고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유럽과 인도는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캐나다 카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방문해서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저런 식으로 완벽하게 지금 통치, 깡패 짓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심했나요? 깡패 짓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영향 이런 거 둘째 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가 뭉치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절대로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카카오페이, NHN, KCP, 심지어 제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여기다가 쿠콘, 다날 이런 종목들 좋게 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합의가 불발이 됐어요. 불발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재미없잖아요. 불발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정부 여당과 한국은행의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해가 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겠다. 정부 여당은 그게 아니다. 기업들한테 권한을 주자. 라는 의견인데 한국은행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현금이에요. 돈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통화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얼마가 회수됐는지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발행 주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당은 아니 발행한 수량을 한국은행 너네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왜 너네가 다 잡고 하려고 해? 하다 보니까 합의가 불발라서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싸그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멘토는 어떻게 보고 있냐? 떨어질 때 또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떨어져서 자리를 잡는다? 저는 스테이블코인은 한 종목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역시나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론 오늘은 악재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건 악재는 맞는데 악재를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그간 많이 올라왔던 애들 중에 뭐가 대장주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살펴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참 오늘 우리 시장이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 여태까지 어땠죠? 눈치 보기 장세로 뭔가 특출나게 확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그냥 뜨문뜨문 그냥 조정 장세가 이어졌는데 시장은 내일 실적 발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쏘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A라는 종목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A라는 종목이 좋아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코로나 때 겪어보셨잖아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금이 90조 들어가 있는데 매수하려는 매수 대기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건 없건 떠나서.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실체가 없는데 이게 왜 올라가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얘기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지금은 그런 거 따지다가는 기차 다 놓칩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로 실수했었던 적이 있는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해도 저는 이런 거 다 기억한다 했잖아요. 제가 실수로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것들 다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지만 에코프로를 그때 당시에 제가 33만 원에 매도 의견을 줬어요. 그것도 수익을 낸 상태로. 근데 그 종목이 100만 원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그때처럼 뭐 버블이 온다 뭐 엄청난 거품이다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버블 시장은 버블인 대로 즐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버블의 끝을 너무 맞추려고 무조건 내려갈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든 싼 종목을 어떻게든 빠르게 잘 살지를 고민하는 거지 내려갈 거야 라고 해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닙니다. 이게 딱 보여주잖아요. 내일 빅테크 실적 뭐가 있냐. 일단 우리나라 기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안 갈 거예요. 눈치 보기. 거기다가 테슬라, 미국으로 따지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거기다 또 뭐가 있죠? FMC. 네, FMC. 회의. 그러면 오늘 시장은 분명히 안 갈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래도 코스닥 3%, 코스피 1% 올라가고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왜 참여를 안 하냐고요. 돈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왜 돈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돈이 없는 곳에서 기다리시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코스피 2000 시대, 2000 중반 시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와 여기가 불화산처럼 타오르면 없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일로 넘어올 때 내 차례 기다리는 게 맞는데 지금은 5000 코스피 1000스닥 시대에는 돈이 있는 곳에 빨리 따라 붙어야 돼요. 빨리 따라 붙어서 야 이거 아닌가벼 하면 바로 손절하고 다음 기차 타고 이거를 아마도 제가 이제 어저께 신규 모집을 했지만 저희 가족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되게 바빠요. 왜냐면 문자 막 계속 뭐 하루에도 사고 팔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 바쁘지만 그 스피드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시장에 어떻게 외줄타기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저도 모든 종목을 사자마자 수익 나고 그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손절을 해서 이게 좀 느리다 싶으면 빠르게 자르고 주도주로 빨리빨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좀 말이 빨라졌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내 차례 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좀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내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세론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기회가 아니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들 마찬가지로 기회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돈이 또 몰릴 수 있냐? 반도체 장비 쪽,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쪽까지도 저는 좀 기회가 있을 거다. 오늘 기판이 강한 걸 보면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더라고요. 시장 더 가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한다. 돈이 몰리겠죠. 우리나라는 2배, 3배, 4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걸 출시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증시 부양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만 실적이 안 좋은데 주식을 왜 사요? 그건 옛말이라고.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예요. 돈 가지고 그냥 올리는 장세인데 이거를 왜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 지금 금융위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잖아요. 이거는 결국엔 개인들 돈 더 들어와라. 거기다가 부동산 지금 규제 어떻게 되고 있죠? 부동산 옥죄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당연히 돈이 넘어올 거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이 3000 스닥이 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좀 오반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막 달리는 열차에 전 좀 빨리 타셨으면 좋겠어요. 전 좀.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뭐 어떻게 다 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꼭 레벨업을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때가 아니고 돌다리가 무너지더라도 일단 밟아보자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완전히 소외되십니다. 정말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세업종 뭐 말할 거 없죠. 제약바이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약바이오도 오늘요 간 놈들이 있고 안 간 놈들이 있어요. 그거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거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절할 애들은 조절하고 가고 더 갈 애들은 더 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앞으로 더 간다? 안 간다? 더 간다. 2차 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에 엮였다. 우리가 예상은 했죠. 전고체 배터리 공부시켜드리고 전고체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대장은 SDI입니다. ESS로 올라왔다가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주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펀더멘탈이 손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무조건 옵니다. LG엔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한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잡아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죠? 오늘 콜콜콜에서 상담할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반이 넘었습니다. 추가 매수 하셔라 할 때는 안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다가 이제서 고민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2차 전지 여전히 강하고 반도체는 저는 내 실적 세론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포트의 30%는 무조건 담으셔야 되고요. 로봇 계속 강조 드리죠. 마지막 불꽃이었다. 로봇 테마가 다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로봇은 분명히 옥석가리개가 나올 거다. 계속해서 옥석가리개 나옵니다. 올라간 애는 계속 올라가고요. 떨어져서 꺾인 애들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만들고 있는데 그 부품이 로봇에서 쓰인다더라. 이런 애들은 사시면 안 돼요. 로봇을 고를 때 2대 주주나 최대 주주가 대기업인 친구 아니면 대기업과 납품 관계가 있는 친구를 사셔야 된다까지 잔소리처럼 맨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세업종 스테이블코인 당연히 약했겠죠. 은행도 덩달아 약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엮여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이제 조선 쪽이 또 한번 튈 것 같거든요. 캐나다 잠수함 이슈도 있고 어쨌든 마사가 프로젝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도 콕 집어가지고 목리를 부리니까 조선 쪽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 펀더멘탈 투심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 쪽이 자리를 잡아주면 요것도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넷은 또 왜 떨어지냐? 네이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엮여 있으니까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과 조선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블장은 맞습니다만 쉽사리 하차하지 말자. 쉽사리 탈출하지 말자라고 정리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